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건 이건 정말 희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충수가 어떻게 보면 발악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알려면은 좀 거꾸로 돌아가서 이번에 그 트럼프 암살 시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를 벌인다니까 암살 시도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목할 사건입니다. 그냥 암살 시도가 아닙니다. 먼저 번까랑은 성격이 달라요. 먼저 번거는 좀 또라이 같은 젊은 애가 그냥 퍽 하고 정신병적으로 일을 저지른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우크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어가지고 일종의 정치 노선에 따른 확신범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수십만 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는. 우크라를 버린다니까 이 정도 암살 시도가 있으면 한국을 버린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저는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누구랑 말할 때 트럼프 참 아깝다. 이 사람 실책을 범했다고 본다, 나는. 이게 아마 표 상당히 갉아먹을 거다, 두고두고. 뭐냐. 참고로 저는 트럼프가 반중 물꼬를 튼 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을 든 거, 저는 그거 100% 업적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했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우크라 지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 저는 그때 아주 넌더리를 냈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도 며칠 전에 말할 때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게 빨리 공개적으로 우크라 지원에 관한 노선을 좀 교정하지 않으면 데미지를 계속 입을 거다. 불과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금 그 건이거든요. 이 사람도 백모처럼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백모처럼 트럼프의 우크라 그 지지 거부 노선에 대해서 학을 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성향의 사람은 미국에 제가 보기에 뭐 기본적인 단위가 천만 단위, 그러니까 천만 단위 정도 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백만 단위는 넘어요. 몇 백만은 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저 영감 저 꼴 보기 싫다, 내가 손 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 버린다라는 암시를 한 걸 가지고 이 정도 반응이 나온다. 한국을 버린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국은 미국한테 어떤 존재일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먼저 그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으면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중국 억제 제압의 추춧돌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흔드는 거는 중국 제압하지 말자란 소리가 돼요. 한 8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군사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중국 심장부 베이징 중난하이를 정조준하는 그런 군사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는 그게 뭐 주한미군이 정조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늘어가고 있고, 비핵 군사력이 일고, 육해공 우주 및 미사일 방어인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면 전시에 한국에 한 거의 1,000만 명 동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역이 한 5만 명, 그 다음에 예비군이 280만 되나? 그 다음에 저거 있죠, 민방위, 그리고 이래저래 자원봉사자.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동원될 거다, 전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을 확고하게 두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강하게 가져가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 까불지 마, 우리 제3차 세계대전 사양하지 않아, 그런 의지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이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면 중국이 날뛰게 되죠. 그리고 이 의지를 정확하게 상징한 게 한미 핵동맹이고, 최근에 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의 서방의 무기창이죠. 저는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라고 안 합니다. 아스널 오브 더 웨스트입니다. 서방의 무기창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방에만 무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유럽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 인도, 중남미의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의 국가들이 중국으로 표류해 가는 것을, 중국 영향권으로 표류해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지역 국가들이 반중을 선택할 때 든든한 수단을 갖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첨단 전략 분야의 동맹이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원자력, 퀀텀. 원자력 그거 웨스팅하우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한번 쓱 지나가면서 쓴 적이 있어요. 그거요, 웨스팅하우스가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그거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요. 그 다음에 문화 가치에 관한 증인, 전도사 역할을 하죠. 서방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소화흡수할 거냐. 그러니까 지중해,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가 아닌 모든 나라가 느끼는 과제죠. 그 다음에 과연 서방 주도 현대 문명 및 그 가치관에 인류 보편성이 내장되어 있냐. 중국은 내놓고 그거 인류 보편성 없다. 그건 하나의 문명일 뿐이다. 중국 특색 문명도 문명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3대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아닙니까? 시진핑이 3가지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거든요. 글로벌 디벨롭먼트, 글로벌 시큐리티,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 디벨롭먼트는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한테 제시하는 BRI 같은 것들, 중국 기업 진출 이런 거고요. 글로벌 시큐리티는 중국 주도 안보 체제. 그 다음에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시빌리제이션은 중국 주도하는 다양한 문명의 공생관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서방 주도의 현대 문명은 현대 문명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중국은. 근데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서방 주도 현대 문명에 그 인류 보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있나? 있잖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솔루션을 혹은 답을 혹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 한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체제 및 미일 동맹의 기초죠.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일본은 미국을 버리게 되죠. 일본이 튀어나가 버리죠. 당연히 불안하니까. 한국도 튀어나가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엮어 세우기의 기초죠. 미국이 한국을 버리게 되면 대만 필리핀이 튀어나가죠. 불안한데 저 정도의 동맹을 저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미국 믿고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을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혹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다? 적어두면 나라 망하겠는데? 하고 거기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 우크라 지원을 안 한다 그랬을 때도 이 정도 반발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반발 많아질 거예요. 이게 지금 첫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과격한 트럼프의 우크라 정책에 관한 굉장히 과격한 반발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제가 유튜브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이크 브로어 같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걸 봐야 중국이 보이고, 중국을 봐야 지금 북한의 행보가 보이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지도층이 만약에 우크라 이후 포스트 우크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바보죠. 이거 당연히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10중 8구는 푸틴 제거될 때까지 전쟁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단 전제는 우크라 국민의 전쟁 의지죠. 지금 이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크라는 1950년대 한국 사람과 다릅니다. 6.25 때 한국 사람과 달라요. 상당수가 나라 밖으로 이미 도망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이 전쟁 의지를 지금 계속 끌고 갈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정쩡 휴전 일어날 거예요. 참고로 6.25는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죠.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날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는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했어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휴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가지고 휴전이 된 겁니다. 스티븐 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적 석학. 러시아는 서방 우크라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고, 서방 우크라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전쟁 계속 된다는 얘기지 뭐. 비극적으로 소모시키면서 우크라 국민이 전쟁 의지가 유지되고 서방이 계속 지원하는 한.
또 거꾸로 그런 두 조건이 안 돼서 어정쩡 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정쩡 휴전이 일어나면 그 푸틴의 승리냐? 아닙니다. 이미 전략적 실패입니다. 핀란드 나토가 가입했고 지금 러시아 경제 폭망했고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에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 인도 외에는 이제 뭐 어디 그 명함을 들이낼 데가 없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배배 꼬여 있죠 러시아 상황이. 네.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 편 들었다가 지금 유럽에서 완전히 반중 분위기가 굳어졌고, 뭐 그러니까 푸틴은 줄줄이 전략적 실패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떤 식이든 결판 났을 때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을 걔들도 하겠죠. 그게 어떻게 든 고민이든 간에, 얼마나 제대로 된 고민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백모의 추정인데 중국 안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봐요. 파보가 아니면 그럴 거다. 하나는 막가파, 하나는 거래파. 막가파는 뭐냐? 일부 또라이들 중심으로 제3차 대전을 불사하고 미국과 군사지정학 대충도를 계속 악화시켜야 된다. 이게 막가파고, 거래파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북한 내주면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저게 옛날엔 북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시키면 좀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았었는데 차라리 북을 내줘버리면 그냥 한국과 그냥 거래하면 되지 않겠어? 미군한테 내줄 때 너희 휴전선 북쪽엔 미군 올라오지 마 하면 한국 애들이야 우리한테 뭐 싸움 거래들 아니니까, 우리가 북한을 내주면 그걸 우리가 카드로 써서 미국한테 뭐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몰리면 야 아무튼 북한 내줄 테니까 이거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여기까지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거 명확해진 건 뭐냐면 남한은 먹을 도리가 없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그렇게 많이 사실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네. 그러니까 남한은 먹을 도리가 없다. 그럼 오키나와 이북의 제1도료는 난공불락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미일 삼국체제에 의해서. 거기다 미국은 지금 순순하게 뭐 중국을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뭐 과거여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미국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 또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북한을 중국이 내준다, 북한을 중국이 포기한다 그래서 대만 남중국해를 미국이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일본도 걸려 있고 대만도 걸려 있고 동남아 다 걸려 있으니까. 또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나 첨단 분야에 관해서 중국을 차단하는 것을 정책을 바꿀 뜻도 없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내주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야, 북한 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저 골아픈 놈들 들고 있느니?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북한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골아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이보다 더 강경해지고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번에 이제 100% 관세 맞잖아요, 전기차.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CDMO 이번에 밥줄 끊기잖아. 그렇게 차례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태무 이런 거 두들겨 맞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덜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 이렇게 중국이 사실상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 백기를 드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뭐 계속해서 백기 들어도 자기들 내부 정치가 있으니까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계속 대립적 형세는 유지할 텐데 실제로는 백기를 드는 그런 생쇼를 부리는 날이 올 거다. 저는 올 수도 있다. 혹은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국 내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거래파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거래파가 왜 있을 수밖에 없냐? 예, 차이나 디스킹 탈중국 목조르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하게. 예. 자,
이 사정을 북한이 읽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그럼 북의 지금 행보가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북핵이라는 건요,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 아래 개발하는 핵이에요. 혹은 도움으로 개발을 해요. 일단 미사일 발사 차량 뭐 이런 건 다 도움으로 하는 거고, 핵은 양해 아래 하는 거고. 이런 양해 아래 하는 놈이 중국, 러시아 입장 생각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지금 북이 저거 공개하는 게 중국한테 도움 안 되거든요. 중국의 막가파는 뭐 괜찮을지 몰라. 에이씨, 어차피 지금 미국이랑 지금 한판 붙게 생겼어. 야, 너 공개 한번 해서 한번 미국 한번 찔러봐. 막가파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막가파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보질 않아요. 막가파와 거래파 사이에 어떤 그 아주 미묘한 그 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진핑이가. 그래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저걸 그 말하자면 북은 그냥 저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 참고로 이 핵 확산의 네 종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 해칭, 잠재적 핵능력 갖추고 가만히 있는 거, 해칭이죠. 그 다음에 초고속, 스프린팅, 짧은 시간에 해치우고 배짜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쉘터드 퍼슈트, 양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오케이. 이게 북한이 양해 아래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비밀리, 공공연하게. 그 다음 비밀, 이란 같은 경우 완전히 감춰서 땅굴 파는 거죠. 그럼 양해 아래 하는 거기 때문에 내놓고서 저런 식으로 막 시설까지 공개하고 도발을 해버리면 양해해 준 놈이 뭐가 되냐고.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중국 거래파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를 하려고 들면 우리 사고 칠 거야. 혹은 우리는 미국과 직접 빅딜 칠 거야. 우리가 열받으면 체제까지 매각해버리고 튀는 수 있어. 이 얘기고. 북한이 중국 막가파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우리는 당신들 막가파의 혈맹이야.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 임원들 상대로 비밀 강연했을 때 얘기했잖아. 우리는 너희 인민해방군 북부정부 중심의 막가파들하고 이제 북한은 아삼육이다라고 힐러리 클린턴 엊그제까지 그 당시에 국무장관 하던 그 고급 정보 다루던 그 여사께서 얘기했잖아. 우린 너희 막가파의 혈맹이야. 너희가 지금 가려워진 거 우리가 가렵게 여기는 거 우리가 대신 도발해주고 있잖아. 중국 막가파한테 그런 메시지고 미국한테는 무슨 메시지냐? 뭐 신문에는 무슨 언론에는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 아이고 지금 미국이 뭐 대선에 따라서 뭐 북한 대하는 게 많이 안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라도요. 우크라 가지고 저렇게 헛소리했다가 저 정도로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만약에 한반도 한국 가지고 북한 가지고 헛소리하면은 진짜 사단 납니다. 저거. 이미 미 의회나 다 전문가들이 다 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체제는 이미 꽉꽉 다져져 있어요. 일종의 국시처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얘기죠. 야, 중국 제치고 우리랑 직거래하자.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직거래할 내용이 없어. 체제 매각 외에는. 워낙 신의 성질이 없는 애들이라 모든 다른 문서, 모든 다른 장치가 무의미해요. 북한은. 만약에 북한과 체제 매각 외에 무슨 빅딜, 통 큰 무슨 거래를 한다. 트럼프 할아버지가 나선다 하더라도 그거 미국 대통령으로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제거돼요. 그런 일 잘못 추진하면.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엄중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왕년의 트럼프 지지자, 그런데 우크라 전쟁 지원 지지자가 총을 들고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나설 정도로까지 상황이 엄중하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